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요. 향후 아프간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정치 전문가인 정호김 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완전히 마지막 군인까지 철수를 했습니다. 미군이 이제 네, 떠났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아프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테러의 아주 국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테러리스트의 라스베가스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이 전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그 아프간을 이제 어느 나라도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지금 탈레반의, 권력으로 네, 지금 상당 기간 동안 그 아프간 내에서 인권이 말살이 되고 또 네, 많은 그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행이 네. 자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다가 또 미국 엄청난 무기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이 네 놓고 간 거. 네네 예, 그래서 파워도 막강해졌어요. 그냥 테러 집단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뺏기기도 하고 탈취도 하고 그러는데 네,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이 베트남에서도 그랬고요. 그랬죠. 예.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고 또 과거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네, 그때도 그 많은 그 미국이 그 소위 국민당 정권에게 제공했던 무기가 공산당에 넘어갔던 사례가 굉장히 있죠. 많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뭐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특정 정권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네, 그 정권이 부패하거나 네. 또는 네이션 빌딩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미군이 철수할 때 오히려 탈레반의 협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뭐 비밀 통로로 많이 탈출을 그렇습니다. 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국가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협조를 요구한 건 아니고 미국인들 또 음, 미군들의 철수를 돕기 위해서 비밀 협정을 맺고 또 탈리반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배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탈리반이라는 테러리스트들은 음, 대체로 그 암약하는 활동 반경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었듯이 지금 탈리반 정권이 들었으면은 탈리반과 알카에다 사이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세계의 테러 집단이 아프간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암약하다가 다시 글로벌하게 테러가 진출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아까 조금 전에 정 의원이 국가주의 얘기하셨는데 네, 그냥 그 소탐대실로 테러를 키워서 네. 그 반격으로 미국이 9.11 테러 같은 거를 얻어맞을 수도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미국 군인을 빼서 중국에 집중한다고 그러지만 테러한테 크게 얻어맞으면 그거 손해 아닙니까 오히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한 미국의 그 군부 음, 사령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20년 동안 거기서 소위 이제 질척된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 장기전으로. 그렇죠. 네, 그랬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함으로써 소위 그 테러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와 첩보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철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정보 채널이 완전히 차단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탈레반이 처음에 미국의 공격을 받은 계기가 알카에다의 오사마 빌 라덴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탈레반은. 예,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비밀 협정을 맺고 하면서 또 미국과 미국인들의 철수를 지금 도왔다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테러리스트라 하더라도 소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하는 IS 우리나라에서는 호라산이라고 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리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탈레반이 호텔에서 무슨 협상이나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서양 사람들하고 타협했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당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순혈주의가 있네. 강경파와 맞습니다. 또 온건파가 네. 있네요.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IS라든지 알카에다가 거기서 은닉해서 힘을 키워서 어떤 식으로 마치 또 이렇게 21세기의 안보는 사실은 무기를 둔 어떤 군사력과 군사력 간의 충돌보다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러한 그 안보 위협으로 인간 안보라 해가지고 그런데 네.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위협의 잠재적 요인은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미국을 공격할 국가는 없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을 대놓고 공격은 못하는데 미국이 제대로 얻어맞은 게 9.11 테러한테 얻어맞은 거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와이의 진주만 폭격은 일본한테 맞았지만 그 이후에 국가 대항에서 맞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막강한 테러 국가가 생겨서 이게 말하자면 무슨 종교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네들 수틀리면은 애들은 뭐 자살 폭탄을 하는 애들이니까 네네. 야 이거 그렇게 위해서 또 비밀 협정을 맺고 그러면 김정은하고도 뭐 비밀 협정 맺고 우리가 여차하면 우리도 포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세계가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한국과 대만과 뭐 일본과 나토는 예외다 이렇게 명백하게 천명을 하지만 네. 그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 초안을 보면은 그 과거에는 주한미군은 몇 명까지는 반드시 한국에 주둔한다라는 주한미군 하한 조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있죠. 예, 예. 근데 요번에 그 하한 조항이 빠져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미군들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 어디든 그 미군을 투입시킬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국익을 위해서 필요 없으면 이 군사 하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선택지를 넓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동맹이라는 게 영원한 거 봤습니까? 그 동맹이 사실은 저 한미 동맹이 굉장히 길게 그동안 잘 유지되어 왔던 거지만 앞으로 시대가 달라지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이제 그 동맹주의자들이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혈맹이라는 감성주의적인 그런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도 국익이 있기 때문에 그 주한 미군이라든지 뭐 주일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지 감성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뭐 우정이라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 이익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도 당연히 북한 핵 문제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미군이 지켜주는 걸 상수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모순 아닙니까? 모순인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자주국방을 그 주창하면서 소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는 북한의 핵이라는 비대칭적 상살 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해구산이라든지 확장 억제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좌파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주한미군에 의한 의존이 영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모순들을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군사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심화시키면서 한미 동맹을 그 결속화시키는 거. 네. 그게 이제 과제인 것이고. 그렇죠. 아프간도 넘어간 거 보면은 이제 텔레반의 이제 집요한 공격도 있었지만 자, 아프간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지도부의 의지가 허물어지는 순간 그냥 가차없이 미국이 뺐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 교훈을 삼아서 야, 여기도 한반도도 자기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러면은 미군이 떠날 수도 있고 한반도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요즘에 핵 뭐 다시 가동하고 이랬다는 첩보가 들어오는데 뭐 네. 소형 핵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 혼란 상태 일으키고 미군 나가라고 협박하면은 여기 우리가 뭐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이 아프간처럼 뭐 해물해물하면은 미국이 또 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가정법이지만, 예. 예,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그 영변의 그 핵 활동을 재개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타협 내지는 협상의 몸값을 좀 높이겠다라는 아주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맨날 써왔던 방법 그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계속 지금 만들어낼 텐데. 네, 그거는 지하에 은닉되어 있어서 위성으로도 포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직 계속 만들고 있거든이라는 거를 미국의 위성에 포착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핵 활동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영변에서 지금 그렇게 거의 주작을 떠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북한이 그 영변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 활동과 핵 시설을 다른 지역에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동시키거나 은닉시켰거든요. 해놨죠 이미.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게 되면은 영변에 국한시키려는 그런 또 전술도 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뭔가 위협을 주어야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또 그 소위 미국을 굉장히 그 채근하면서 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미군이 만약에 군사력을 뺀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어떤 안보 위협도 위협이지만 예.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동맹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 지금도 아프간에서 그러네요. 철군하면서 한국, 대만, 나토, 일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핵무기로 위협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미국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전 계획을 보면은 네. 그 소위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광범위한 미군이 증파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작전이.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지금 어떤 움직이냐면은 해공군은 지원하겠지만 네. 지상군은 니들 힘으로 해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프간 같은 데서도 20년씩이나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그 소위 탈리반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들어가서 평화작전을 하는 데는 늘 실패하잖아요. 이라크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반도 문제도 자신들은 해공군력으로서 지원을 하고 지상군과 관련된 모든 작전은 니들이 알아서 한국군이 해라. 해라. 아하. 이럴 가능성 사실은 이거가 그 기원이 있죠. 닉슨 네. 독트린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전략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정권이 누가 들어왔든 북한하고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을 타협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그럴 게 위험한 그러면은 거죠. 당사자들도 그런 식인데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더군다나 그 유권자들의 아들 딸들이 핵이 쏟아질지도 모르는 지역으로 증파가 돼가지고 동맹국 그 자체도 자기 국방에 대해서 타협적인데 지원한다. 그렇죠. 그걸 아마 미국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래저래 그래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냥 쇼로만 하는 건데 여기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북한이 마치 뭐 우리가 상호적으로 하면은 뭐 핵을 포기할 핵 폐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뜬구름 잡기 하는 게 참 위험한 발상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